ONXTV 주간 영업유통 뉴스 86호입니다. 한 주 늦은 소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국내 경제 기사입니다. 경기 하강이 전망됩니다. 성장이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동남아 소비시장이 성장 중입니다. 국내 핵심 경기지표 10개 중 7개가 하강 또는 둔화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 순환시계입니다. 상승은 3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 또는 악화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수단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하강 둔화 흐름이 뚜렷해 보입니다. 나의 실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다시 낮췄습니다. 최근 4번 연속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망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가계빚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는 2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얘기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본다면 금년의 핵심 단어는 생존이 될 것 같습니다. 1, 2월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조 급감했습니다. 지출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적자는 더 늘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중국과 유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증시로 투자 대상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투자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짜뉴스 확산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법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6개월 동안 개발을 멈추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출시 이전 안전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경쟁과 안전장치는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려 경기 부양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소비, 지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잘 계획된 준비로 국면 전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들어 베트남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과 투자 동력이 모두 대폭 감소한 탓입니다. 동남아 경제에 대한 동아일보 리포트입니다. 생산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도 꾸준히 성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큰 동력은 모바일입니다. 앞으로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이 동남아 투자에 관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지화입니다. 현지 시장 관점에서 고객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남아 시장은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규제와 정치 리스크는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영업유통 마케팅 기사입니다. 마켓컬리가 3초 간편 결제를 도입합니다. 지하철 택배가 시험됩니다. 글로벌 규제에도 틱톡이 성장했습니다. 롯데 로키데이가 진행 중입니다. 유통 계열사가 참여합니다. 앞으로 연 2회 정례화를 결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국내 첫 디즈니 스토어가 오픈합니다. 샤넬이 ssg.com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주문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품은 신세계 강남점에서 찾습니다. 이커머스 이점과 오프라인의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마켓컬리가 3초 간편 결제를 도입합니다. 컬리페이에 계좌를 등록하고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인의 어려움과 인건비 절약이 1차 목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리 개선과 업무 집중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결제수단,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장악하고 있던 식자재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기업 점유율은 약 1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점적 상품권을 확대하면서 사업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요에도 대량 유통이 어려웠던 제품을 발굴하고 수입 제품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택배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하철을 연계한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뢰도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가격도 강점입니다. 디지털 토큰을 쓸 수 있는 것도 다양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퀵 서비스 개선에 혁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비용 대비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입니다. 대체재가 많은 시장입니다. 핵심을 벗어나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틱톡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틱톡의 위력이 실감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숏폼의 위력은 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슬립테크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매와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류 시장 진입이 늘고 있습니다. 슬립테크 시장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수면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잠을 위한 기술과 도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시장에서 틈새 시장, 주류 시장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패션 제품에서 초개인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몰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빅데이터에서 맞춤 추출 제한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표 쇼핑몰들이 다투어 초개인화를 매개로 소비자 유입, 구매 사이클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이 늘고 있습니다. 업종도 생활 서비스에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사업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화로 효율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구직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 진입도 더 쉬워졌습니다. 디지털화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사업 간 경쟁도 격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제품의 힘은 고객 관찰에서 나온다. LG전자의 설명입니다. 최근 LG전자는 대학생 16명을 LG크루로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Z세대의 관점에서 해석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집밥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처리기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문화도 수요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주류 사업을 시작하는 유통 식음료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어깨가 불황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류를 선택했습니다. 나들이철입니다. 소비자 유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비자가 찾게 하고 머물게 하고 더 오래 있게 합니다. 인증샷은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만들어줍니다. 더 많은 소비자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인증 성질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Z세대에 대한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리포트입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세대 동질감이 강하고 지루함을 참지 못합니다. 20대 중후반으로 강력한 소비 집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8년 후에는 M세대의 소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비교표입니다. 모두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 Z세대는 경제, 시장, 사회 시스템 면에서 가장 파괴적인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세대 모두 지루함을 싫어합니다. 순간 마케팅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와 의미를 담는 영상에 열광하는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Z세대는 부동산과 금융판도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과감합니다. 선구매 후 지불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가 왜 외면당하나. 동아일보의 비즈니스 리포트입니다. 사람은 실익이 적거나 심리적 부담이 크면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조직 관리에 참고할 부분입니다. 86번째 오넥스TV 주간 영업유통 뉴스를 마칩니다. 오넥스TV를 응원해 주십시오. 초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